여러분 안녕하세요. 897 한방건강상담 이천규입니다. 자,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는데 참 이 한 해가 가면서 늘어나느니 주름이다 하고 이렇게 또 푸념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셔야죠. 그런데 이 자고 나면은 주름이 생긴다. 이 주름 때문에 또 고민이다. 이렇게 푸념을 하시는 분들 늘고 있는데 사실은 잠을 잘 때 말이죠. 제대로 자면은 주름이 안 생기고 잠버릇이 나쁘면은 주름이 좀 더 늘어난다고 그러네요. 올바로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자게 되면은 이 주름이 안 생기는데 엎드려 자거나 얼굴을 벽에 대고 엎드려 자거나 또는 좌우로 이렇게 모루 자거나 이럴 때 피부가 눌리면서 주름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벽에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것을 베게 되면은 또 피부가 당기면서 이러면서 또 주름이 자연히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잠버릇도 좀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주무시면서도 말이죠. 환하고 편안한 그런 얼굴 모습으로서 주무시면은 피부 관리, 주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897 한방건강상담. 오늘은 강남구 수페온 한의원의 김철우 원장과 함께 이 시간 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102국에 7777번으로 전화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간단한 질문이 있을 때는 샵을 누르고 8970번을 이용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답변을 준비해서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97 한방건강상담. 이 시간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공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FM 89.7MHz 원음방송, 그리고 텔레비전은 스카이라이프 채널 556번, 또 각 지방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 케이블 TV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 폐쇄성 폐질환을 보는 그 관점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방에서는 굉장히 이게 만성화된 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의 병력을 보면은 보통 30년, 40년, 경우에 따라서 50년 이렇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이제 등한시하고 그냥 치료를 안 받아서 이렇게 조금씩 폐가 망가지고 또 기관지가 망가지고 이러면서 이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질병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 호흡기 쪽의 이상뿐만이 아니고 한방적으로는 우리 이제 오장 중에 간신, 비폐신, 오장 중에 이 비의 기능하고 신의 기능이 같이 저하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폐하고 비하고 신, 이 기능이 저하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예방법도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흡기 질병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초기에 이런 분들이 보통 병력이 20년, 30년 이렇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전에 기관지염이나 또는 천식이나 폐결핵 후유증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병이 점차로 진행돼서 나중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기관지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질환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료를 해서 나중에 이 병이 더 진행이 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폐질환으로 인한 어떤 합병증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올 수가 있는 건지도 한번 좀 짚어주시면요. 네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질환 자체가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네.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심장도 나빠질 수가 있고요. 아하. 더불어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 앓게 되면은 그 폐에 예를 들어 폐가 하는 일이 뭐 그 100%라 그러면은 거의 한 30%까지밖에 기능이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집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를 해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어떤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치료를 하시고 또 현재 만성 폐성 폐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치료를 통해서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그렇게 막으셔야 됩니다. 네. 자, 초기 만성 기침을 혹시 갖고 계신 이런 환자분들이 계실 경우에 네. 댁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민간요법의 어떤 차라든가 끓여서 마실 수 있는 거 네. 이것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도라지. 예, 도라지가 그 가래를 삭혀주고 또 인후 부위나 이런데 염증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라지를 환으로 해서 말려서 이제 환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그 가정에서 환으로 만들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직접 만들기는 어렵죠. 이제 그렇죠. 환 만드는 데다가 도라지를 그럼 빻아서 뭐 꿀을 넣어 갖고 이렇게 환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네,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만들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예. 그쪽에 이제 부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손쉽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오미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미자는 이제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우리 몸에 이제 그 충혈돼 있고 인후가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삭혀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오미자를 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시면은 그 만성적인 기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생강이나 마늘 이런 건 어떤가요? 생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래를 삭혀주는 그런 작용이 있고 예. 몸을 이제 좀 이렇게 땀을 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침 자체를 갖다가 생강이 없애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뭐 감기기가 있다거나 몸이 으슬으슬 추우면서 이렇게 가래가 끓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드시면 좋습니다. 예.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처음부터 들으셨죠? 예. 예, 이 겨울에 날씨 또 추워지는데 감기 들으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어디에서 전화 주시나요?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예, 여기는 대구인데요. 대구요? 예. 네. 예.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현재 나이는 50세이고요. 네. 키는 170cm에 예. 몸무게는 70kg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예. 저는 대구 하면은 이 시간이 이제 한방 시간이라서 양령시장이 생각이 나요. 예.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예. 자, 예.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은 어떠신가요? 예, 혈압하고 뭐 당뇨는 뭐 정상인데. 예. 제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네. 머리카락 속에서 땀이 많이 나거든요. 머리에서 땀이. 예, 땀이 많이 흐르고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네. 매운 음식 보기만 해도 막 보기만 땀이 해도 조건 예, 반사. 네. 보기만 해도 땀이 머리에서 흘러요. 예, 많이 근데 많이 흐른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질끈 이마에다 이 수건을 감고 드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흘러나요? 그 정도입니다. 손수건으로 뭐 닦으면은 뭐 한 두 번은 뭐 흠뻑. 두 번은 짜내고. 예. 뭐 그렇게 그 정도면은 확실히 이제 병은 병입니다. 예. 네. 그러시고요. 그러고 뭐 그 외에는 딴 거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몸에서는 어떠십니까? 몸에는 땀이 그렇게 나진 않거든요. 유독 그 머리에서만 그렇게 많이 나세요? 예. 네. 뜨거운 음식 드실 땐 더 하시겠네요.
그렇죠. 뜨거운 음식, 뭐 제가 겨울엔 찬 음식을 먹어도 막 그러거든요. 예, 뜨거운 거, 찬 거 가릴 것 없이 예. 일단 음식 앞에서 땀이 이제 나기 시작하고. 예. 네. 자, 이 김 원장님. 네. 뭐 아주 습관적으로 이러신 분들 많이 보게 돼요. 네. 식당에 가게 되면은 식사 시간에 이렇게 뭐 땀 오히려 많이 흘리시죠. 숟가락으로 입에 떠넣기보다도 왼손에 수건 들고서 땀 닦기가 더 바쁜 정도로 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네. 예. 이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예. 이게 좀 오래됐어요. 젊으셨을 한- 때부터. 예. 땀은 많이 흘렸는데, 네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10년이요? 예. 머리에서 이제 땀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하시는데 냉면이나 찬 음식을 드셔도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이제 땀은 좀 덜 흘려도 거의 다. 땀은 흘립니다. 예. 네. 손발이 이렇게 막 뜨겁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은데,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얼굴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식사를 이제 하고 나면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뭐 더부룩하거나. 또 특히 뭐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예. 있습니다. 변비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없습니다. 없으시고. 예. 주무실 때도 혹시 뭐 식은땀 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식은땀도 그렇게 안 나거든요. 안 나시고요. 예. 다른 데는 이제 특별히 아프신 거 없으시고. 예, 잘 모르고. 네네. 예. 예. 이제 대개 이런 경우에는 열성 체질을 가지신 분들한테서 이런 증상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몸에 뜨거운 기능, 뜨거운 열 같은 거는 이렇게 위로 상체로 이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머리 쪽으로다 이제 열이 많이 몰리게 되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열 때문에 열이 바깥으로 다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은 또 그 자체가 또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열이 위쪽으로 뜨면서 머리에 이제 땀이 많이 흘리시게 되는 겁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크게 열이 이제 허에서 나는 열일 수도 있고요. 예. 몸이 약해져서 그러니까 중초라 그러는데 우리 예. 몸에 이제 소화기 기능이나 이런 쪽에 비위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 이제 체질 자체가 열이 많아서 이렇게 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나중에 말씀드린 몸에 좀 열이 많아서 나는 그런 땀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열을 식혀주는 예. 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한의원을 찾으셔가지고 예. 진료를 하시고 열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한약을 복용을 하시면은 금방 좋아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한의원에 다녀보셨어요? 아니요, 못 가봤어요. 안 가셨어요? 워낙 안 가는 체질이라. 아하, 병원에 예. 잘 안 다니시는 체질이시고요. 예. 예, 이번에는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한의원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체중도 예. 뭐 70kg이면은 아주 정상이신데, 예. 의외로 그렇게 이제 머리에서 땀이 많이 나신다. 열이 이제 위로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 하는 지금 처방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한번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예. 금방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예. 마시고 다녀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뚱뚱한 분들이 사실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선생님께서는 대구에서 전화 주신 선생님은 아주 호리호리하셔요. 1m 70에 뭐 70kg이면은 거의 네, 정상이라고 정상, 예. 체중이 비만도 아니시고 정상이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식사 중에 머리에서 아주 땀이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린다 이런 참 그러면은 이게 열이 그렇게 이제 올라 있으면은 비만과 뭐 또 이 정상 체중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렇게 이제 땀이 나게 되는군요. 네, 정상적으로 다 누구나 이제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약간의 땀이 나는 거는 다 이제 정상적인 생리 반응인데. 그렇죠. 예. 병적인 경우는 이제 되게 찬 음식, 예를 들어 냉면 같이 찬 음식을 먹으면서도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고 뭐 호리호리한데 유독 다른 사람보다 땀을 많이 흘린다든가 예, 그런 경우에는 대개 어떤 병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땀입니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시는 분은 어디 사세요? 예,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예. 어쩐지 경상도 가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질문을 드려봤어요. 예. 아주 그 바다 색깔이 좋고 살기 아름다운 고장이죠? 예, 아주 네. 좋죠. 예.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나는 키는 1m 60cm고, 예. 60. 네. 1m 67cm고, 예. 예. 몸무게는 65kg입니다. 65kg. 연세는 예. 어떻게 되셨어요? 예? 연세. 연세는 내가 올해 한갑입니다. 아, 60이시고요, 만으로. 예, 예. 네. 증세를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밤에 누워 잘 때, 네. 어떤 때는 보면, 누워 잘 때 보면 뭐 어지럽고, 또로 누우면 뭐, 팽 돌고 그러거든요. 아,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제법 오래됐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개성대학병원에 가서, 내가 거기도 돌리고, 이래 하면, 다소 좀 완화가 되고 그러는데, 네. 거기, 그때뿐이고, 예. 여보세요? 네네. 조금 쉬면 다시 또 재발하고 그러는 기다, 이제. 예. 이게 좀 2, 3년 됐습니까? 예, 예. 예. 누워서 주무실 때 순간적으로 팡 돌아요? 예, 예. 또로 누울 때, 이제,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 저쪽 돌면, 나도 모르게 팽 돌고, 탁 웅기 잡고 이럴 정도고, 그러더니. 아니, 뭐, 통상 필름 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심한 건 아니시죠? 필름은 끊어지지 않는데, 어지럽고, 이제 어지러울 때 되면 속이 울렁거리고, 네. 예, 구토 나고, 구토 나을 정도로 그러거든요. 예. 머리를 다쳤을 때 이제 구토가 나면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통상 누워서 주무시는데 가끔씩 이렇게 팡 돈다. 네. 예, 예. 예. 그 혈압은 없습니까? 혈압약? 왜 혈압 당도 있습니다. 혈압도 혈압이 있으시고요. 높으세요? 얼마나 높으세요? 혈압 높지 않은데 140에 90 정도 되고, 예. 예. 예, 약을 먹고 있지요. 약을 드시고 계시고. 예, 예. 몇 예. 년 되셨습니까? 혈압약 드신 지가? 한 4, 5년 됩니다. 4, 5년 되셨고요. 네. 예, 예. 그 뒷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예, 예. 이렇게 얼굴로 열이 오르면서 그 어지럼증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예, 혹시나 뒷목이 좀 뻣뻣한 때도 있긴 있습니다. 있으시고요. 근데 이 어지럼증이 주로 누워 계실 때만 발생합니까? 예, 누워 있고, 그 다음에 누웠다가 앉는다든가 자세로. 네. 예, 그럴 때는 팽 어지럽고 돌고, 그 다음에 또 누워서 이쪽 방향에서 저쪽 방향을 너무 팡 어지럽고. 예. 그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이 더 심해지시는 겁니까?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앉았다가 누웠다가 앉으려고 하면 그냥 못 일라고. 예. 천천히. 일어나셔야 되고. 네. 네. 예. 이제 혈압이나 또는 열이 네. 상체 쪽으로 많이 몰려서도 어지러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에 의해서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예. 고개를 돌리는 거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목에 근육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목에 근육 이상.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흉쇄 유돌근이라고 목 주위를 이제 잡아주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어지럼증하고 관련이 있는 근육입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거나 오른쪽으로 돌릴 때 이렇게 자주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 근육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지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침을
한방적으로 이제 침을 흉쇄 유돌근에 자침을 하게 되면은 어지럼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귀에 네. 달팽이관의 이상이 있어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까? 어지러울 수 이제 메니에르 증후군이나 또는 네. 이제 귀의 이상으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방 안에 누워만 있어도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고개 돌리는 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고개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있고 없고 이런 걸로 봐서는 어떤 목의 근육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말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지럽지는 않은데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어지럽지 않아도. 네. 이제 뒤쪽에 목 쪽에 근육이 많이 뭉쳐지는 경우에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대개 이제 태음인 체질에 굉장히 건장하고 근육질인 체질 그런 분들은 이 상체 쪽에 열이 잘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기나 혈이 잘 돌지가 않고 울체가 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뒤쪽에 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머리로 올라가는 혈관이 혹시나 잘 유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뻣뻣한가 하고 대개들 또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되게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그게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혈관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막혔거나 이래서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병이고요. 네. 그런 경우보다는 되게 근육 쪽에 순환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국민 체조 하듯이 가벼운 목 운동 같은 것도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스트레칭이나 또는 이제 체조 같은 거를 해주시면은 근육을 좀 풀어주고 이완을 시켜주면은 괜찮아지십니다. 네. 인터넷으로 질문 주신 주부입니다. 46살의 주부입니다. 저는 잇몸이 자주 붓고 얼굴도 많이 붓는데 음식을 짜게 먹거나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조금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곤 하고 가끔 그럴 때마다 진통제를 먹기도 했는데 진통제는 자주 먹으면 좋지 않다고 해서 되도록 먹지 않고 얼굴이 붓거나 잇몸이 아프면은 찜질을 하거나 민간요법을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고 한방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러셨어요. 네. 얼굴이 잘 붓고 또 잇몸이 자주 아프고 붓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양명경이라 그러는데 우리 몸의 소화기 위경이 흐르는 경락상에 있는 그 부위가 이 잇몸하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얼굴도 많이 붓고 또 잇몸도 자주 아픈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몸을 이제 상중하 이렇게 나눌 때 중간 부위에 어떠한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제 중초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얼굴도 많이 붓고 잇몸도 자주 아프게 됩니다. 특징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소화기 쪽에 또 열이 더 많이 몰리고 소화기 기능이 더 저하되게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신경을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가볍게 또 한방차 같은 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를 이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요. 이제 한의원을 찾아서 한약을 써서 이렇게 약을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여기 제주시 추자도라는 섬에 사는데요. 아, 제주 추자도요? 예, 예. 네, 처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저희 이 청취자 중에서 말이죠. 예, 근데 네. 저는 31살인데요. 예.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70이고요. 예. 몸무게는? 몸무게는 오늘 아침에 체중 재보니까 58 나가더라고요. 예. 기혼이십니까? 미혼이십니까? 기혼입니다. 아, 기혼이시고요. 예. 네. 자녀도 두셨나요? 자녀 예. 몇? 딸아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예, 제가 좀 장애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부모님이 장애이세요? 예. 예, 어려우시겠네요. 아버지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시고요. 예. 엄마는 앞이 안 보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네. 남편이 이 섬에서 살기 싫다고 떠나버렸거든요. 네. 그 몸이 어떻게 불편하십니까? 예, 근데 저는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카야수, 뭐, 타카야수라는 예. 희귀병이 제게 왔더라고요. 타카야수. 예. 어떻게 불편한 겁니까, 이게? 이게 가만히 잘 있다가도 예. 갑자기 딱 몸이 추워지거든요. 갑자기 추워지고, 예. 추워지면서 겁이 나요, 겁이. 겁이 나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집에 식구들끼리만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있는데 네.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꼭 째려보는 것 같고 물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가도 내 뒤에 꼭 누가 있는 것만 같아요. 겁이 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거든요. 네. 이 가정의 그 주변 환경 또는 그 남편과의 이제 불화 등 이런 것이 어떻게 정신적으로다가 아마 그 원인이 되셔서 그러신 것 같군요. 자, 네. 김 원장님. 네네. 그 타카야수라는 그 진단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서울 삼성병원이요. 삼성병원에서요. 예. 네. 뭐 따로 지금 약을 복용을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냥 약만 조금 먹고 있는데요. 네. 약을 몇 년째 계속 먹어도 효과라는 걸 못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차도는 없으시고요. 예. 예. 선생님, 저 이번에 이렇게 금방 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제가 이번에 엄마가 3차 신경성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입이 아프거든요. 네. 아파서 제주시 여기는 추자도 섬이니까 배 타고 제주시로 나가야만이 병원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 타고 갔다 오다가 엄마 말로는 제가 배멀미를 심하게 해가지고 예. 이번에 한 번 또 쓰러졌대요. 제가 네. 쓰러졌다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쓰러져서 한 엄마 말로는 6일 만인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기억 안 나기는 처음이거든요. 네. 저기 여보세요? 예. 네.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힘든 환경에서 이제 어려우신 것 같은데 이런 증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시 이 시간 끝나고 다시 말이죠. 김 원장님이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선생님. 뒤에 저 많은 분이 또 전화가 기다리고 있어서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이 시간 끝난 후에 저희가 다시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한의학 상담으로 풀어드립니다. 897 한방 건강 상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사세요? 네, 여기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그리 멀지 않은데 전남 신안에서도 전화가 잘 연결됐었는데. 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45세고요. 예. 그리고 153에 53 정도 몸무게 나갑니다. 네, 그러시고 증세가요? 예, 증세가 심장이 많이 뛰고요. 네. 그러면서 숨도 차고 손에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서 이제 귀에서도 또 소리가 하루 종일 많이 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도 한 10분 20분 하면은 귀에서 소리가 더 나고 그래서 입원도 해보고 영양제도 많이 맞아보고 했는데도 좋아지질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자녀는 혹시 며칠 두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미혼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러시면은 지금 뭐 일을 갖고 계시죠? 아니요, 일을 지금 전혀 못하고 힘이 들어서 바깥에를 거의 못 나가고 거의 24시간은 누워 있다시피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심장이 이렇게 뛰면서 온몸이 막 떨려가지고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심하거든요. 예. 혹시 생리는 정상적입니까? 생리는 여태까지는 정상적이었는데 한 2달 전부터는 양이 차차로 줄었는데 양도 이제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아, 그렇습니까? 네. 소화는 잘 하세요? 소화. 예, 소화는 잘 됩니다. 예, 변도 잘 보시고요. 예, 변비기는 있지만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네. 자, 김 원장님. 네.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증상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심장 기능이 제가 약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사진상으로는 이상이 없었지만. 근데 4, 5년 전부터 좀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신경정신과에 심장 이런 계통은 이상이 없다. 신경정신과에 한 4개월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요. 지금 이사한 지 한 1년 됐는데 이사한 지 힘들어지면서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병원에서 심전도나 이런 심장 쪽의 검사는 다 하셔서 다 해봤습니다. 이상이 없게 이렇게 나오셨죠? 네. 스트레스나 뭐 이렇게 힘든 일이나 근심 걱정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지금은 그냥 편한 상태거든요.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그래서 계속 쉬기만 하면 좋아지겠지 하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홍삼 엑기스 이런 거 먹고 그러고 있는데 좋아지질 않아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빈혈은 없습니까? 어지럼증도 많이 있죠. 심장이 뛰고 숨이 차면서 어지럽기도 하죠. 아니 피 검사를 했을 때 빈혈도 괜찮다 그랬습니다. 빈혈 수치상으로 이상 없고요. 네, 검사로 이상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 이제 대개 이렇게 양방 검사상에서 빈혈이나 또는 심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얘기를 하는 기라 그러죠. 예, 기가 잘 순환이 안 되고 울체가 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더불어서 심장 쪽에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게 되면은 이유 없이 가슴이 이제 두근거리는 정충이라 그러는데 정충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이제 갑자기 기운이 없고 나른해지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빈혈이 아니더라도 많이 어지럽고 또 이제 귀에서 이명이라 그러는데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통화하는데도 손이 막 떨리고요. 이제 신경과 쪽에서 그쪽에서 약은 안 드셨었나요? 아니죠. 약을 먹었습니다. 예, 그 약 드실 때는 좀 차도가 있던가요? 아니요, 그냥 차도는 없고요. 그냥 먹던 약이니까 먹고 있고 차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시고, 불면증은 없으신가요? 불면증은 몸이 좀 고되고 좀 이렇게 축 처지니까 잠은 그냥 잘 자는. 잘 주무시고요. 괜찮게 자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 한방 쪽으로 다 네. 예, 한약을 좀 그 복용을 하시면서 네. 그 심장 기능이나 네. 또는 이제 그 울체돼 있는 기 네.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다 네. 예,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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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검사 결과가 말이죠.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양방보다는 이제 한방 쪽으로 아마 장시간 좀 복용을 하시면서 네. 네. 그런 기운을 돋구는 약으로서 처방을 받으셔갖고 이렇게 드시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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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런 분들이 뭐 전부 검사를 해보면은 다 이상무 하고 나오는데도 네. 기운을 못 차리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방에서 좋은 그 보약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예. 그래서 이제 그 심장 쪽을 좀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약도 있고요. 예, 몸에 이제 기운도 돋궈줄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양방 쪽에서 그 신경과 약을 드셔도 큰 효과를 못 보시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 쪽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멀리 제주 추자도에서 이제 이 시간 연결이 되어 가지고 타카야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장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남편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서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그분께서는 이 시간 저희가 끝나게 되면은 따로 김철우 원장께서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 가지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상당히 질문이 길어지고 해서 뒤에 분들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잠시 순서를 좀 바꾼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이제 주말을 앞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수페원 한의원의 김철우 원장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